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재계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앞서서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인데요. 어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정책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익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하네요. 네. 어제 간담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의원님? 글쎄 간담회 분위기는 뭐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음, 무슨 CEO나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실제 이런 이 연구소나 음, 이런 실무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음,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재계의 분위기는 공정경제 3법을 뭐 맞닥치 안 한다라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혹시 맹렬히 반대했는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어떻던가요? 아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물론 반대 분위기는 있지만 음, 어제 내용 자체는 전문가들 자리이기 때문에 예, 뭐 무슨 뭐 그 격정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음,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부터 그다음에 음, 그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떤 뭐 피해가 있다면 어떤 건지 또는 네, 뭐 이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고 네, 정치권에서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했고 만약 미지만 부분은 이후에 음. 추가 자료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집중 논의 대상이 됐던 게 3% 룰이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공정경제 3법 좀 어려워가지고 이 3% 룰이라고 하는 게 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의원님 일단? 어, 이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위원 선출, 그 이사 선출을 할 때, 네,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주가 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한 주 한 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 되면 이제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모든 음, 이사를 다 선출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명은 분리해서 네, 선출하되 그 선출 방식을 음, 한 주의 1표가 아니라 음, 즉 그 대주주의 지분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그 그룹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과 우호 지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가 그런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한 40% 중반대가 한 30% 초중반대로 한 10%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어,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음,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주주와 다른 소액주주들이 연합을 할 경우에는 음, 자신 이 기존의 그룹에서 원하지 않는 음, 그러니까 좀 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사회 내에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그 이사회를 좀 더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음. 것으로 구성된 그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경영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대주주 네. 입김에 휘둘리는 사람이 감사가 되면 이거 하나가 되니까 네.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제 입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어제 간담회에서 재계 쪽에서는 이게 3%가 아니라 5%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어제 직접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부터 이미 5%, 뭐 심하게는 10%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10%. 예. 단체마다. 예. 10%요. 예.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아직 5%다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없고요. 기업 쪽에서는 3%일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제시를 했었죠. 예. 근데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만한 문제 제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3% 룰을 고수해도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몇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제가요. 네. 그러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계가 주로 주장하는 문제가, 네. 사실 어제는 그런 주장을 안 했는데, 하나 좀 사실을 좀 바로잡는 게, 예.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헤지펀드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음. 왜 그러냐면, 음. 그 3%그 주주의 그 주주 권한의 3%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된 거지 다른 의사결정과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좀 과도한 음. 지적이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도 예. 그런 얘기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외에 이제 지적되는 게 첫 번째가 이사진에 특히 감사위원이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 음.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핵심 기술을 네. 유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적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통상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그 외부에서 사회이사로 들어가거나 이사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진출했을 경우에 우리와 같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 경우 우리는 되게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진출을 해서 뭔가 경영을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네, 건데 네, 네. 주식을 그 배당을 극대화시킵니다.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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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당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실제로 구글이나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배당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의 우려가 얘기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지분을 3%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시민사회 쪽이나 아니면 진짜 소액주주들이 들어가긴 진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예,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가총액의 3%라고 하면 한 7천억을 모아야 되거든요. 어휴, 예, 예. 예, 그러니까 7천억을 과연 일반 시민사회에서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세 가지가 이제 주로 핵심적인 주장인데 네. 세 번째 실제로 7천억이나 어떤 그 4대 그룹 정도가 되려면 최소 5천억 이상을 모아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장은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 경우에는 그 3%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외국계 자본, 예. 뭐 그게 헤지펀드든 사모펀드든 외국계 자본이 진출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나 또는 그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고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고.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이런 얘기는 대기업이 지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외국계 펀드가 들어와서 주장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조금 자기모순적인 얘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러면 이건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 너무 네.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근거를 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하나하나 여쭐 게 많은데 이거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시간이 무한정이라 그냥 총괄적으로만 지금 3%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원안 그대로 지금 간다는 게 당의 입장인 거 맞죠? 현재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를부터 포함해서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확인된다면 우리가 그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은 상태는 아니고 추후 개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공정경제 3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은 그 같은 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집단소송제는 사실은 원래 이게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좀 그 정부에서 발의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잠깐만 의원님.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이 상법 개정안을 마련을 하면서 집단소송제를 상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빠진 겁니까 혹시? 그렇죠.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빠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는 좀 어렵고 다음번에 논의를 해볼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거부터 이게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나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나 어떤 OECD 국가에 비해서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은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할 경우에
그 대신 그 경우에 그러면 재계를 뭐 이러면 기업계의 어떤 잘못된 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서 그 민사적으로 책임은 엄격하게 묻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형사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에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뭐 수용한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해본다면 자기들도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형사법 체계 너무 형사법 처벌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그럼 형사법을 민사법으로 전환할 경우에 예. 그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물어야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최대 5배라고 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뭐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뭐 매출의 기준이냐, 그렇죠. 이익의 기준이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익으로 할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익의 뭐 50%라고 하더라도 50%는 이익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물은다면 사실상 잘못된 경제 행위, 그러니까 예. 담합행위나 예. 독과점에 의해서는 했다가는 이득은 그냥 회사가 손실을 본다라는 것이 강하게 메시지가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집단 소송제는 지금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이게 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분들이? 그렇죠. 그건 뭐 충분히 의원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건 그 논의해 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정기 국회 이후 다음 국회로 미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 논의 자체가 법안 논의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 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방침도 그대로 지금 고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칙은 뭐냐면 정부가 낸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되 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김종인 대표가 좀 그 찬성 입장을 가졌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내 대부분은 일관되게 이 법을 반대해 왔거든요. 지난 국회 뭐 19대 20대 계속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찬성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래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노동법 얘기를 끌고 나온 얘기도 노동법을 어떻게 진짜 당장 뭘 해보겠다기보다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이제 반대 입장을 정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처리 목표에 따라서 표결 처리라도 한다. 이게 지금 당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결 처리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법에 정한 원칙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국회는 그 논의는 충분히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네. 도리어 표결을 할지 안 할지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지 표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논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표결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신고.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정의당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당에서 이 처리 문제도 혹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당의 입장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 문제는 정의당은 물론이고 그 관련 현장에 여러 그 시민사회 쪽하고도 논의해서 저는 이 법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되면 좋겠고요. 당도 지난번 이낙연 대표께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당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안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 차이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큰 틀에서 네. 뭐 저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가능하다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개혁 입법을 네. 저희가 그 입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